이걸 보고 결혼 생각 들겠나? 부동산 전문가들 저출산 대책에 부족하다라고 비판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요. 관련된 자료가 이제 톡방 같은 데서 단톡방 같은 데서 좀 돌았죠. 그래서 이제 제 관심 사항인 세금 부분을 좀 먼저 빠르게 퀵하게 봤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냥 헛웃음만 좀 나왔어요. 물론 이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걸 어떤 그 개인이 다 푸는 게 이게 개인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인구가 많아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지금 완전 소황제 그 스타일로 돼가지고 생각보다 심각하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많고 좀 덜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조선비즈 기사를 가져왔고요. 백윤미 기자님이 6월 19일 날 작성을 해 주셨네요. 일단 좀 기사를 먼저 보고 보도자료 원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신혼 출산 가구 내 집 마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과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거와 관련해서 공급, 금융, 청약, 세금, 세금이 한 꼭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와 신규 택지 발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중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을 먼저 좀 이렇게 배려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랬더니 이제 저 같은 40대, 50대에서 우린 국민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금융에서는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해서 대출 요건을 2억 5천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게 좀 굉장히 커요. 대출에서는. 그리고 우대 금리를 적용한 안이 포함됐다. 그럼 출산 가구라고 했으니까 신혼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어떻게 배우자하고 논의를 해봐야 되나요? 자, 청약에서는 신혼 출산 가구의 특공기를 확대하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와우. 세금에서는 결혼 특별세 공제 신설과 더불어 양도세,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데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 보도자료 그 원문이잖아요, 여러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저출생에 대한 추산을 반전시켜서 올리겠다. 그건 좋은데 다른 거는 빼고 세금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결혼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메리트 확대. 딸랑 2개 들어가 있다. 이게 뭔가 좀 그러죠? 자, 결혼 특별세 공제 신설. 자, 특별세 공제는 뭐냐면 자, 일단 특별이라는 말은 빼시고요. 자, 세액 공제를 아시면 돼요. 세액 공제는 뭐냐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그 세금 액수를 세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거 뭐냐면 내가 내는 세금 자체에서 공제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로자들일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한 달 월급 받으면서 세금 내고 그걸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정산할 때 토해기도 하고 환급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일정 부분 공제를 넣어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라던가 요건이라던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약간 고민의 흔적이 있다 없다? 약간 없다. 제가 좀 이게 정부 높으신 분들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참 죄송한데 내가 만약에 회사 팀장인데 우리 실무하는 직원이 이렇게 가져오면 박대리 고민의 흔적이 없는데 이게 약간 말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두 번째,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등 비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여자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 갑자기 2채가 돼버리니까 이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는데 남자 집이든 여자 집이든 어느 집이든지 간에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 신고를 늦춰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10년으로 주겠다는 건데 왜 제가 여기서 어이가 없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남자가 집도 있고 여자도 집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가 몇이나 됩니까 도대체.
지금 둘이 힘을 합쳐서 대출 일으키고 부모님한테 지원받고 해도 겨우 한 채 살까 말까인데 서울 아파트 값이 이것도 한마디 해도 돼요? 이것도 고민의 흔적이 없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겠습니다. 자, 부부소득 2억 5천으로 완화하는 게 눈에 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대해서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으로 추가 완화하는 거를 눈에 띄는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페널티라고 해가지고 내가 혼자 따로 하면은 소득 요건이 좀 높아는데 오히려 결혼하니까 이제 둘이 합쳐지잖아요. 근데 결혼 소득 요건은 그에 맞춰서 완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혼인신고 안 한다, 늦게 한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좀 2억 5천으로 확 그냥 늘려줬다는 거죠. 그럼 1인당 신혼부부가 1억 2,500씩 버는 거니까 그런 또 신혼부부는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 소득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잘한 것 같다, 눈에 띈다 이거죠. 저도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서울 외곽과 경기, 인천, 지방광역시 등에서 맞벌이 고소득 부부의 주택 수요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주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집에서 남편, 아내 둘이 합치면 어지간하면 저 2억 5천 원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대출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다. 자, 이에 따른 순환매 현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나 하반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여파를 완충하는 모습도 보일 거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높아지면 둘이 합심해서 살아도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지금 갖고 있는 거 팔고 더 좋은 데로 갈아타게 하거나 뭐 좀 더 여유 있게 내가 하겠다 그건데 이것도 좀 일단 완화시켜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출산가구 소득 요건을 늘린 거는 잘한 거다. 다만 중상층보다 저소득층의 아이를 낳지 않은 현실에 맞는 대책도 필요하다. 함정선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일시적 2주택 관련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다만 파격적인 안이 없다는 게 아쉽다.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관련 사항은 익히 알려진 평이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내용이다. 새로운 게 없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님은 제가 이제 가끔 상남경영 가서 강의를 하니까 주임 교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주택 공급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확대도 늘리는 건 좋지만 와닿지 않았다.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예전에 같았다는 거죠. 특히 일시적 2주택 관련 이야기는 집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그렇죠. 아니 누가 1주택 1주택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신혼부부가 몇이나 된다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대책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나왔다고 해서 여보 우리 애를 한 명 가집시다. 대책이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애초에 집값을 올려놓은 임대차 3법이 문제이긴 하지만 일부 강남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 대책은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여유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걸 빨리 좀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는 건 풀어야 되려면은 저는 취득세 중과 풀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취득세 중과가 정말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양극화를 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서울 똘똘이 하나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너도 나도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저기 지방,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다 똑같아요. 이게 더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거죠. 차라리 출산 시 1억을 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차라리 신혼부부나 출산가구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고준석 교수는 소득이나 금리 요건을 한시적이나 조금만 내려준 게 아니라 꼭 결혼 출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서울 노른자 땅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에 아예 공공주택을 짓고 공사 로드맵을 보여주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찔끔 나오면 안 된다. 저출산 대책은 심플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냥 1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소득 완화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출산하면 5천만 원 정도 주는 게 더 현실적일 거다. 그러니까 당장 와닿는 뭔가를 준다는 거죠. 갑자기 그 회사 생각이 나네요. 어디였죠? 부영. 그쵸? 그러니까 이거 딱 보시면 저는 이거가 아까 그 고준석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해가지고 나오는데 뭔가 팍팍해요. 복잡해. 힘들어. 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거 결제자인 저 위에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좀 작성을 한, 좀 너무 이러면 좀 제가 좀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이게 고생을 폄하시키는 것 같긴 해서 죄송한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좀 그거를 이해하셨는지 인지하셨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혼생 출발 든든하게 임신 출산 걱정 없게 해서 일단 든든하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가 특별세 공제인데 내용이 없어. 벌써 든든하지 않아. 두 번째, 일시적 2주택 5년에서 10년 늘린 건데 우리는 어차피 집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 약간 좀 든든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강한데 아까 공급, 택지지구 아무튼 뭔가 빽빽하게 많긴 해. 그런데 좀 뭔가 좀 그렇다.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 가입력 검사 지원 확대하고 요즘에 이제 그 되게 불임 같은 게 많아지니까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 뭐 이런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지원 강화. 그래서 뭔가 좀 백화점식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 돌봄 0에서 5단계 무상교육 보육 실현하겠다. 지금 무상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둘째를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나도 내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애 낳으면은 이제 자기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인도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자아 실현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를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애가 크는데 저는 이제 좀 장모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의 도움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부부가 이제 그 애를 하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와 엄청 손이 많이 갔을 거라는 그게 이제 드는 거죠.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장모님이든 아니면 이제 뭐 시부모든 본가든 처가든 이게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려고 하고 부모님들은 또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서울 외곽 이런 데 계실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65세가 아니더라도 내가 애를 봐준다 그러면은 대중교통 그냥 무한 프리패스를 한다든지 그럼 지하철 버스 마음대로 좀 편하게 타셔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나왔다 만 것 같은데 내가 손자녀를 봐주면은 뭐 얼마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애를 봐주시는 부모님들 병원비 같은 걸 지원해 줘야 돼. 정형외과 같은 거 맨날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시거든. 그래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학교로 가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도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옆에 애들이 학원을 가. 그러니까 우리 애는 같이 놀 친구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학원을 잘 안 보내거든요. 애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학원을 안 가고 따로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애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문화가 저는 좀 약간 좀 제가 좀 삐뚤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정해진 루트 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공부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 그래서 월급 받아서 여기서 끝까지 정년까지 다녀. 이게 최고야. 약간 그 정해진 루트 있잖아 이게.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색안경을 보고 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빠 나는 공부 말고 다른 걸 해볼래. 만드는 거 좋아해. 악기 다루는 게 좋아. 체육이 좋아. 그러면 한번 해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도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걸 더 불안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그 시선인 거죠. 저 집은 왜 학원을 안 보내? 저 집은 왜 학원 갈 시간에 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야? 저 집은 왜 학원 갈 시간에 딴 거를 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애랑 기타 레슨을 받거든요. 같이 가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가끔 이렇게 유리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시선이냐면은 그 저희 애랑 비슷한 또래 애들은 막 부러움의 대상으로 봐요. 나랑 우리 애를. 와 기타 배우고 있구나. 근데 약간 어르신들 있잖아요. 학부모, 엄마들. 그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쳐다봐. 어우 저 한량 약간 느낌? 내가 약간 좀 이게 오버한 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시선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아니 왜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좋은 대학에 안 가면 망하나? 어차피 대학 나와도 다 월급쟁인데? 그럼 내가 처음부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버는데 그 귀천이 뭐가 있어요? 산업공상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합법적인 방법에서 돈 벌고 세금 내면 되는 거지. 왜 그 좋은 대학, 좋은 대기업, 뭐 남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데 안 하면 막 이게 좀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맨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걸로. 예,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열 때문에 된 건데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여기 부서도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여기서 이제 주무 부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방송 중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쵸? 혹시 관련된 분들이 보셔서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죄해 드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되는 당사자, 그 신혼부부라든지 가임기에 있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뭐 아주 불미스럽게 좀 사회 문제 같은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제발 그런 영유아, 아동 관련된 범죄는 좀 세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집행유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그냥 우리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뭐 100년 무기징역, 뭐 150년 이렇게 숫자로 다 한대요.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무기징역도 한 30년 있다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무기징역인데 100년짜리야. 얘는 무기징역인데 300년짜리야. 그래서 중간에 막 열심히 해서 가석방 막 모범수로 했는데 300년에서 한 50년만 깎아주는 거지. 그럼 나머지 250년 남았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똑같이 다 그냥 무기징역이야. 근데 그 중에는 좀 분명히 저는 그게 좀 경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저출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세금 관련된 정책은 솔직히 너무 실망이다. 솔직히 너무 실망입니다 이거. 적용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세액공제가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화끈하게 정말 딱 금액이 크다면은 이번에 우리 애 낳으면 이번에 세액공제 돌려받으니까 세금 혜택 받는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 줄 수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혼인 일시적 주택 비과세 5년 10년 늘린 거는 정말 좀 별로였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좀 이런 거 잘 고민도 해보시고 좋은 기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